말은 화려하게 자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에게서 신뢰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들의 말에 매력을 느낍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마치 능력의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화려한 언어 뒤에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 만난 한 상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늘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전화를 걸면 그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되었고 그와 거래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며 누구보다 의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시기가 오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자꾸 늦어지고 준비는 엉성했으며 변명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고객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비하고 해결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는 처음엔 무심하게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경솔한 말이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점차 말에 신중해졌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변화는 주변 동료들이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게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의 반복으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창고에서 일할 때 나이가 지긋한 동료에게 들은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유정 씨, 믿음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청소하며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붙을 때조차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매니저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져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큰 약속이나 거창한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제게 와서 항상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신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나중에 관리자가 된 후에도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 애쓰지 말고 묵묵히 내 일을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실제로 부산의 한 회사에서 한 젊은 직원이
말없이 자신의 작업 구역을 청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정말 멋진 직원이 있네요. 그 칭찬은 그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렬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은 결국 모두의 존경을 받습니다. 신뢰는 말에서가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그 사람이 한 약속을 지켰거나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처음엔 말 재주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모두의 신뢰를 잃고 맙니다. 말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행동은 결코 위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말만 화려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장 잘 나가 보일지라도 신중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조용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내 말만큼 행동하고 있는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습관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한 일을 통해 당신을 평가합니다. 신뢰는 화려한 언어의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행동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험담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솔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며 마치 조직을 위해 쓴소리를 하는 듯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수습사원 시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일하는 것 좀 봐. 엉망이야. 쟤는 왜 저렇게 대충 해. 처음엔 저도 그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작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업무에도 실수가 잦고 책임을 지는 대신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험담은 그 순간엔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사람을 욕한다면 나도 없는 곳에서 욕할 수 있겠지. 실제로 한 번은 나이가 많은 관리자가 젊은 직원에 대해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책임감도 없어라며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그 젊은 직원은 무거운 짐을 옮기는 동료를 묵묵히 돕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후 저는 조직에서 험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험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팀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험담이 많은 조직일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뒤를 의심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그 결과 협력은 줄고 경쟁만 남게 되죠. 반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신뢰가 빠르게 쌓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부정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인데, 험담은 이 본능을 자극해 타인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험담은 듣는 사람까지 불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가 관리자가 되고 나서도 이 교훈은 그대로였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직원들은 겉보기엔 눈치가 빠르고 정보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검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상사에게는 달콤한 말을 하며 아첨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차갑고 가혹한 말을 서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뢰를 얻기 힘들겠구나. 실제로 한 회의 후 한 젊은 직원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어떤 분 행동이 조금 불편해요. 그 직원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선배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험담에 신경 쓰지 말고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열정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것은 신뢰를 쌓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결국 말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듣는 이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본 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세요. 또 누군가가 당신에게 험담을 들려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경계심은 당신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는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험담을 멀리하고 타인의 강점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그저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신과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남을 깎아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내면의 불안정성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보기에는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발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 가게에서 일하며 이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정말 성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너 일할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매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었고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가 일에 진심이기 때문에 엄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단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열정이 아니라 통제력 부족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사장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남을 탓했습니다. 포장 실수가 생기면 포장팀을, 매출이 떨어지면 판매 직원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후 직원들이 하나 둘 그만두었고 고객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찾습니다.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모르는 장소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은 결코 강함이 아니며 오히려 불안을 감추려는 방어적 행동이라는 것을요. 이후 제가 관리자가 되었을 때 비슷한 유형의 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청구서에 작은 실수가 생길 때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와 대화하기를 꺼려했고 그가 근처에만 와도 긴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화내는 건 쉽지만 그게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중요한 건 당신의 의도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소통이에요. 그는 처음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날까봐 무서워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멈췄었습니다. 이후 그는 점차 소리치는 대신 질문하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팀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신중히 듣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분노 대신 설득이 담겨 있고 그 차분함이 곧 신뢰를 형성합니다. 한 번은 인천의 한 젊은 관리자가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하 직원이 큰 실수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음에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당신의 품성을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성장을 돕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소리치는 것으로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지만
차분한 대화는 상대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즉시 소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 듣고 설명하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나요? 이 작은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 깊숙이 도달하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그들은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얻은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쉽게 화내는 사람은 처음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함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신뢰를 맡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한 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던 초기에 이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실수를 저질러 중요한 고객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지시가 너무 모호했어요. 그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곧장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 순간 회의에 있던 모든 사람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시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겠다. 그 후는 곧바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철저히 확인한 뒤 문제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이 중요한 검사 단계를 건너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깊이 후회했지만 고객의 신뢰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당장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신뢰라는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를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자가 된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 계획이 크게 틀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직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하 직원이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외부 파트너 탓입니다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그와 일하기를 꺼려했고 결국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책임감은 무겁지만
그것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늘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만 그곳에서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오직 직면할 때만 성장할 수 있어요. 책임은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짊어지고 나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 본능에 사로잡혀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저는 한 공장에서 고객에게 이미 납품된 제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극도로 긴장했지만 생산부 관리자는 서둘러 이건 조립팀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라 해결할 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객에게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관리자가 최종 검사 단계를 생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후회했을지라도 고객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신뢰를 잃고 책임을 지면 신뢰가 생긴다는 진리를요.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해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바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기꺼이 맞서는 태도입니다. 저 역시 실수를 했을 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한마디는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이고 성숙함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실패했을 때조차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공하고 행동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이 회피한다면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는 언젠가 더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오지 특징은 결국 타인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신뢰는 화려한 언어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행동, 일관된 진정성, 감정 조절, 책임감,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5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신뢰가 언젠가 큰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들려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숭주 같은 영감을 주는 인물들로부터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에 신뢰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